네, 오늘은 그 정책 뉴스로 동포 정책과 관련된 최근에 법무부 출입국하고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무부가 2019년 10월 31일 날 그 중국 무용고 동포 방문 취업 자격 변경을 그 시행일을 연기했다는 내용인데요. 2019년 12월 1일부터 그 동포 방문, 그러니까 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용고 동포에 대한 그 방문 취업 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행 일정을 조정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포 방문, 그러니까 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용고 동포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그 방문 취업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준다고 밝혔죠. 그게 지난 9월 2일 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을 이제 12월 1일부터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동포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가 폭증을 하는 관계로 그 연계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생겨서 12월 1일부터 그 C38 동포 방문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중국 동포들에게 방문 취업 자격을 변경해주는 그 제도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연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38로 입국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사전평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4단계 이상을 받게 되면은 바로 F4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아마 그래서 그 사전평가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그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관련 반응들인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 10월 24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죠.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의료보험공단이 이 적자가 난 거를 왜 외국인한테 쓰으려 하느냐. 국내인은 한 명당 뭐 최소 13,000원인데 재산이 없을 경우 왜 외국인한테는 최소 11만 3,050원을 적용을 하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내용의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또 감사하다고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도 여러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국 동포의 사례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비슷한 사례를 또 댓글로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야간일도 다 없어질 판이고, 또 주간 고정만 해도 이 건강보험료가 11만 3천원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다. 병원도 잘 안 가는 사람 입장에서 아깝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가져가는 거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댓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내국인과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인종차별을 하고, 외국인은 11만 3천원, 내국인은 최저로 13,500원인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댓글도 보여주셨습니다.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진섭리 의원을, 그래서 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허술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한 신규로 27만 명의 지역가입자가 더 생겼지만은 그중에 8만 2천 가구가 또 미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불법 체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쨌든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그 적정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12월 23일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제도에 정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의료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보험료가 현실성이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꾸준히 한번 지켜보고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좀 뭐랄까 부담되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올려주시면은 이것을 취합을 해서 국회 쪽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쪽에도 좀 알아보고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는,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된, 좀 더 우리 동포들이 마음 편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외국적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변경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안내문을 내보냈는데요. 먼저 새로운 외국 국적 동포 건설업 취업 등록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 취업 교육만 전 들어도 건설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입국한 동포인데 건설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또는 일반 취업 교육의 유효 기간이 끝난 동포인데 건설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냥 일반 취업교육 16시간, 그러니까 재입국을 한 동포는 7시간 교육을 받죠. 이런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별도로 건설업 교육 8시간을 추가로 수료하면은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을 해서 건설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교육, 그러니까 16시간, 재입국을 한 동포들은 7시간을 받는 이런 취업교육을 접수를 할 때에 건설업 취업 희망을 체크를 하고 취업교육 수료와 동시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 건설업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고 바로 건설업 취업 희망을 체크하면서 이 16시간, 그러니까 일반 취업 교육을 받으면은 바로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동포 건설업 취업 규모가 일정 규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건설업 취업 희망 신청이 가능하고 수요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마감 시 건설업 신청이 불가하고요. 일반 취업교육 접수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만 필요할 때도 이제는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이 건설업에 새롭게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두 번째는 일반 교육 유효기간은 남아있는데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그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전에는 건설업 교육 8시간을 수료를 하면은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별도의 교육 없이 추가 접수 메뉴로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신청하면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교육 8시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동포 건설업 취업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건설업 취업 희망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숫자는 수요에 따라서 또 조기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중 그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 신청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는 또 접수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거를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그 접수 절차를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외국 국적 동포 취업교육 접수하기 내용입니다. 자,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신청하고 싶다면은 신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건설업에 일하고 싶어요 하고 제조업, 또 농축산업,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두 가지 이런 절차가 그림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때까지 똑같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취업교육 시스템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그 인터넷에 등록을 하셔서 외국 국적 동포 취업교육을 검색을 하면은 외국 국적 동포 취업교육 안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일단 거기에 다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취업 교육을 선택을 하세요. 일반 교육, 취업 교육을 선택하고 외국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쭉 그 외국인 정보 입력을 쭉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 이런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그냥 건설업이 아니라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제 교육장을 선택을 합니다. 교육장을 선택을 하고 교육비를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장을 선택할 때 건설업 희망을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분은 일반 교육을 취업교육을 받고 건설업에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비를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건설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취업 인정증 카드 발급 비용이 합산되어서 건설업 희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체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을 하지 않는 일반 취업교육인 같은 경우는 신규가 뭐 합숙을 한다 그러면 18만 5천 원, 비합숙이다 하면은 10만 2천 원, 또 재교육이다 그러면은 뭐 6만 5천 원인데요. 그 건설업을 희망을 하는 그런 교육비는 신규가
15만 7천원, 비합숙은 11만 1,500원, 제육은 7만 5천원. 그러니까 한 만원 정도가 더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추가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이제는 이미 취득한 사람이 이제는 다시 발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냐? 외국국제동포 홈페이지에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건설업 취업 인정증 추가 발급으로 들어가시고 외국인 정보 및 구직 신청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 인정증 발급 수수료를 결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급 수수료가 9,500원이 되겠고요. 희망 수령 지역 또 수령일을 선택을 하고 발급 신청서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 수령일 교육장 방문하면은 외국인 등록증 원본 등을 집참을 하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건설업 취업 인증증 신청 환불은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희망 수령일을 내방 시에는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을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미지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동포 취업교육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실시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안내한 말씀 그 제도 개편 사항, 또 위에 추가 수정 안내될 사항, 이렇게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요 사항 유심히 아시고요. 어쨌든 그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에서 이러한 건설업 취업교육 8시간은 없어지고 일반 취업교육에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설업에 취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 취업교육을 신청할 때에 건설업 취업 희망을 꼭 체크를 하시고 교육장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비를 결제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7일 오늘의 정책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유튜브 방송 많은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